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수뷰티의 윤은재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시대 말기, 특히 이제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만들고 원이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줬던 고려 말기에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공민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공민왕은 고려 제31대 왕이죠. 그래서 원이라는 나라가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은 고려 말기가 되면 충자 들어간 왕들이 되게 많은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충자 들어가는 왕들은 결국은 원나라의 부마들이 왕이 된 경우인데 사실 공민왕도 사실 1341년 11살 때 원나라로 갔다가 1349년에 노국대장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공민왕이 왕이 된 거는 1351년부터 1374년까지예요. 그런데 이 공민왕이 충자를 안 쓴다고 하는 것 자체 역시도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공민왕은 사실은 이제 이 원나라하고 명나라 교체기 중에 원나라를 배척하면서 몽골의 모든 풍속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원나라의 이렇게 친원 권문세족을 척결하고 그다음에 원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특히 한경도 지역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쌍성 총강부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귀족들이 토지를 막 쓰고 있는 거를 환원시키고 불법 노비한 것도 해방시키고 그리고 폐단이 많았던 정방도 폐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런 왕이지요. 그런 왕이고 이 왕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했다면 아까와 같이 쌍성 총강부를 없애버리면서 고려 영토를 확정하고 몽고 풍습을 못하게 없앴다라는 요면이 아마 제일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민왕이 아까 1349년에 결혼을 했는데 노국대장 공주는 사실 원나라 위왕의 딸이에요. 근데 위왕의 딸이지만 이 노국대장 공주가 이 공민왕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공민왕하고 노국대장공주의 러브스토리는 정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도 가끔은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요 초상화는 이제 공민왕하고 노국대장공주 그래서 공민왕의 부부상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묘지요. 흑백이라서 죄송한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묘가 바로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묘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능은 현능이라고 부르고 노국대장공주의 능은 정능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없고 북한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만 보고 있고요. 이 노국 대장 공주가 정말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가 거의 15년 만에 아이를 갖고 근데 그 아이를 낳다가 노국 대장 공주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시리에 빠져서 불교에만 이 당시는 불교가 국교였잖아요. 불교에만 전념을 하면서 신돈이라는 승려한테 정치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신돈이 처첩, 그러니까 워낙 승려들이 이 당시에 물론 부인을 갖기도 하지만 처첩이라든지 아니면 주색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 1370년에 다시 공민왕이 친정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이 노국 대장 공주에 대한 추모, 그러니까 영정을 만드는 거나 이런 묘를 예쁘게 만드는데 이렇게 전념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1374년에 영모로 그러니까 이
공민왕의 딸은 비하고의 이제 스캔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에 의해서, 즉 홍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면서 이렇게 자주적인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꺾였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민왕이랑 연관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일단 문신하고 무신하고가 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때 보면 고려의 충신인 사람들과 또 앞으로 오는 조선의 충신인 사람들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어요. 권문세가의 그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개혁을 하고자 하는 혁신가들이 나왔기, 그 혁신가 중에 두드러지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정몽주입니다. 정몽주에 대한 일화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방원하고 정몽주가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얘기를 했더니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하면서 고려에 남겠다 해서 이방원이 죽인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신 중에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조선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도전은 뭐 경복궁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조선의 기본적인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온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정몽주하고 정도전은 친구였고요. 그리고 정몽주가 이성계한테 정도전을 추천을 했다고 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싸우는 무신들 중에 보면 황금을 돌같이 했던 채영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이성계. 채영하고 이성계가 같이 홍건적의 난과 왜구들이 침입들을 잘 막아냈기 때문에 그래도 공민왕이 그런 치세를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채영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에 끝까지 남았고 이성계는 이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채영하고 무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조선을 건국하게 됐다라고 여러분이 아시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공민왕은요, 이렇게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림하고 글씨에도 굉장히 탁월을 했대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염제신상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보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마도 공민왕이 그렸겠다 하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천산대렵도, 이 당시 이제 원나라 풍습이 많기 때문에 보면 이제 변발을 한 것들이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그림도 그려졌다고 하고요. 글씨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탁본한 글씨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글씨에도 능했다고 하는데, 이 공민왕의 이런 자주성들을 저는 참 관심이 있어서 사실 제가 좀 연구했던 것들을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1301년부터 1400년 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하고 조선 여기가 바뀌는 사이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 원하고 명의 교체기도 했는데, 요 당시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시청률 많은 것들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보면 육룡이 나르샤, 정도전, 대풍수, 신이,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뭐 허센트랑 언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 중에 문신들, 학자들의 옷들은 어땠는지 이렇게 좀, 그래서 정몽주, 정도전 그 외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각 드라마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싸우는 무신들, 특히 채영하고 이성계를 비교를 좀 했어요. 각 드라마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정도전에서 채영의 모습, 이성계의 모습 이런 것들, 대풍수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 많이 봤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고증이 된 것도 있고 퓨전이 된 것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 당시 제복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습들을 여러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공민왕하고 공민왕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면서 보면 육룡이 나르샤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정도조선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대풍수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신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 검정색 옷을 입었다 하는 게 자주국방의 의미. 그래서 이제 제가 공복으로 입는 거랑 평상복이랑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뷰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런 비교를 하고 또 드라마 상황에서는 어떻게 요 당시를 보여지고 국민왕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좀 알아봤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얘기를 갖고 여러분하고 만날까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